자, 로봇 시대의 인간의 일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요즘 AI 너무 유명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 AI는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이 있네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 주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인지라고 그러죠.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자, 인공지능은 뭡니까? 기술이야. 기술인데 어떤 기술입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간과 비슷한 인지 능력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다. 그죠?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춥니다.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인지, 읽을 수도 있고, 인지. 그걸 다시 풀어내는 말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네요.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뭐만 보면 뉴스만 보면은 AI 도입하자라는 이유가 이거네요. 그죠? 인간이 가끔 비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그때 하도 답답하니까 AI라면은 이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가 봅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나로 나눠주고 있죠. 이거는 문단별로 뭐를 물어보겠단 말입니다. 가에서 뭐를 물어보죠? 문제부터 보러 가봅시다. 중심 내용 물어봅니다. 그죠? 이거 다 읽고 중심 내용 어떻게 찾습니까? 한 문단씩 읽어가면서 바로 해야 되겠죠? 인공지능의 개념,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 기술은 기술인데 뭡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 그죠? AI라고 나왔습니다. 정확합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찾아야 되니까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학을 보러 가봅시다.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인가? 아닌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할 일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는 영화에서 많이 봤죠. 로봇이 AI가 지배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미래 사회.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어 버리죠. 그죠? 가슴이 아프지 파도도 쳤다 그죠?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인공지능 개발은 결국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자, 이 필자는 AI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이 석학들의 말을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부정적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볼까요? 누가 그런 말들을 했나? 예를 들어줘야겠죠?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 양반 가셨죠.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돼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게 된답니다.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거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생각하는 기회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며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을 가져올 주제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이런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생각하는 기회가 축복이냐? 아니면 재앙이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 AI 기술입니다. 도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부터 재검토되어야 된다. 여기서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부터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나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고 나는 뭘 해주고 있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중심 내용은 문제 제기지 볼 것 없지.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대두된 기술과 인간의 관계 긍정적이냐 아니면은 부정적이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좀 제대로 정리한 것 같진 않는데 일단 놔둬봅시다. 틀린 건 아니니까 좀 정확하진 않죠. 그렇죠? 다 그런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지는가 뭐 이런 거 나온다네요. 한번 가봅시다. 다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지는가 가봅시다.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 뭐 많네요. 그죠? 첫 줄에 바로 나와 있네. 그죠? 두 갈래다. 자,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이다.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을 그죠?
향한 그런 질문. 하나는 뭡니까? 로봇을 향한 그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계속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진도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그리고 싶죠? 자, 그만하고, 그죠? 그만하고 진도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첫째는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거는 누구에게 던지는 겁니까? 로봇에게 던지는 과제인 것 같아, 그죠? 자, 로봇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 로봇가 무슨 도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준수하라! 누구에게? 로봇에게.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한 것이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주고 있죠. 예시의 설명 방법. 또한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 이걸 만들어서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을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좀 좋겠는데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할 수 있는 원격 작폭 스위치를 넣는 것,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만들어내고 입법자들, 법을 만든 사람들이죠. 강력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이다. 요거는 어떤 과제입니까? 로봇에게 향한 과제입니다. 둘째, 이제 우리 인간에게 향하는 질문입니다. 그죠?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자.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자라는 겁니다. 즉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거 감정과 의지. 그런데 기계가 정말 감정과 의지가 영원히 없을 수 있을까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기술의 발달 속도가 더 빠른데 언젠가는 기계도 이거를 가지지 않을까요?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일 수도 있고 결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의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죠? 논리적으로 안 된다. 그 왜? 감정하고 의지 때문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감정은 진화에서 나온 거랍니다. 걔는 감정이 없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죠? 자, 일단 3번까지 맞고 이제 4번 한번 봅시다. 4번은 내용이 뭐였다고? 첫 번째 과제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가지는 의미, 기기에 대한 질문이었죠. 자,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는 무엇일까라는 철학적, 실존주의적인 거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은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잠깐만요. 지금 첫째가 아니고 둘째로 집중하고 있죠. 첫째는 로봇을 향하는 거고 지금 이 보니까 인간을 향한 거죠. 둘째다 그죠. 뭔가 4번이 답이 될 것 같죠.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너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거죠.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No.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고 그럼 뭐야?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고 인간이 얻어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데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기계가 많은 일을 인간 대신 일을 하니까 인간이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그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먼 미래는 대부분의 일을 누가 담당을 할 것 같습니까? 로봇가 담당을 할 것 같다 그죠? 그때 우리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질문이 아니고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1번은 답이 나왔네요.
나머지 거 읽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도 뭡니까?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결핍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죠. 결핍은 고통을 부르는데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봅시다. 인류의 역사와 운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해. 그럼 뭔가 채워놓으려고 문명을 만든다 이거죠. 고통이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명을 만들어 왔다 이거죠.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그죠? 창의성 이런 걸로 대응해 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거죠.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정말? 지금 바둑도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결핍, 고통 이거는 인간의 약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인간과 기계를 구별할 수 있는 최후의 요소랍니다. 역설적이다 그죠? 우리에게 약점이 오히려 우리를 인간다워지게 하는 거네요.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인간의 약점이죠. 망각도 잊어버립니다. 고통과 같은 인간의 약점이 기계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점. 인간다운 건 이것 때문이죠.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뭐죠? 결핍을 하고 고통을 느끼라는 겁니까? 어쨌든 그거보다는 유연성과 창의성이죠. 고통과 결핍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데 이건 진화 과정에서 설명하는 거라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에 따르면 기술의 진보가 급격히 빨라지면 기계도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죠? 기계가 변덕을 부리는 순간 인류는 파멸의 길로 갈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그죠? 자, 마무리하러 갑시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기계와의 경쟁이 아니랍니다. 공정과 공생이다. 경쟁 아니야. 그죠?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서도 인간이 생존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렇죠? 유연성, 창의성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장밋빛 핑크로만 봐서 조금 부정적이다. 그렇죠? 기계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가봅시다. 2번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주장을 소개하고 근거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다. 기계는 무조건 좋아. 아니야. 기계는 나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글이 아니었죠.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개념이 정립. 무슨 개념을 정립해? 개념은 바로 제시해줬죠. 전문가 스티븐 호킹 말 인용했죠. 문제 제기에 타당성을 더하고 있다. 그렇네요. 틀린 점을 못 찾겠습니다. 그죠? 여러 주장의 문제점을 제시한 적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결과 제시한 적 없습니다. 몇 도시에서 무엇이 끌고 가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 제시한 적 없죠. 자, 지금 선택지를 보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소개하여 A죠. 그럼 이거 명제로 따져봐야 됩니다. O인지 X인지.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B 문장 있죠? O하고 X. 이 둘의 인과관계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5번 선택지,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들은 전부 뭡니까? 명제들이죠. 참, 거짓. 요건 거짓, 참. 왜? 오류가 발견 안 되니까 참이죠. 거짓. 자, 이게 거짓이라고 판결한 것은 A가 거짓이든지 아니면은 B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면 거짓이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인과관계가 안 맞을 때도 있죠. 이게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실험 결과 아예 안 나옵니다. 그죠? 여러 주장 문제점 분석은 안 나옵니다. 그죠? A에서 이미 틀렸습니다. 그죠? 자,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로봇을 향한 길, 인공지능에 통제하는 방법, 관한 과제. 누구의 과제입니까? 과학자고 입법자였죠. 과학자, 입법자. 오케이. 인간을 향한 길, 개인인데, 그죠?
인공지능 모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그죠? 모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을 찾아야 된다. 누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까?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네. 그죠? 그럼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요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몇 점인가 안 나와 있네. 그죠? 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정말 뭐뭐란 무엇이다. 기억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가? 가볼까요? 자, 인공지능은 기술을 말한다. 어쩌고 저쩌고라는 기술을 말한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네. 아이고 아쉬워라. 맞을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2번. 니은은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왜 논의가 필요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니은 가보죠. 에이, 넘어갔다. 자,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이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인 것 같다. 그죠?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술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느냐? 기술적이란 기술 맞겠지 하면 안 됩니다.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죠. 다양한 상황에서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을 작동하게 하는 기술이죠. 이거는 맞습니다. 자꾸 답이 안 나오네. 왔다 갔다 하려니까 눈이 아픈데. 맞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우리 알고 있죠. 창의성, 유연성, 결핍, 고통 이런 거였는데 리을이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지 찾으러 가봅시다. 요건 미음이고 리을.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맞죠? 그러면은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5번이 답이란 말인데 5번을 왜 잘못 설명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기계와 경쟁 아니죠. 경쟁이 아니고 뭡니까? 공생이었죠. 공생이었습니다. 아유, 밑에서부터 볼 걸. 너무 쉬웠다 그죠?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마지막에 나와 있죠. 경쟁이 아니고 no. 그죠? yes. yes. 공정과 공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문학 지문 하나 풀이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쉬워서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